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컵스가 다저스에서 방출당한 벨린저와 1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벨린저의 부활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오타니, 아쿠냐, 프리먼과 함께 3할 25홈런 20도루를 기록한 4명이 됐고 중견수와 일루수로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최종 3인에 올랐으며 좌완상대 OPS 0.984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3년 동안 조정 OPS가 76이었던 벨린저는 올해 기록한 133이 데뷔 시즌부터 MVP 시즌까지 기록한 14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MLB.com은 재기선수상 수상이 유력한 벨린저를 오타니, 야마모토, 스넬에 이은 FA 4위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연봉이 1250만 달러였던 벨린저는 내년 1250만 달러 상호 옵션을 거절하고 500만 달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컵스는 벨린저에게 2032만 5천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했지만 벨린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보라스가 에이전트이며 티켓 파워를 가진 벨린저는 계약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컵스는 벨린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해서 잡기보다는 후안 소토나 피트 알론소를 트레이드로 데려와 이들의 1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벨린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좌타 외야수가 필요한 양키스와 스타 선수가 필요한 자이언츠입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소토가 더 확실한 공격력 보강이지만 벨린저는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선수고 당장의 유망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콤포토와 헤니거가 도합 21홈런에 그치며 외야가 붕괴된 자이언츠는 다저스 출신 벨린저가 티켓 파워를 가진 외야수로 딱이지만 벨린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경우 이정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에인절스 또한 오타니의 대안으로 벨린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또 한 팀이 벨린저 영입 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USA 투데이 밤 나이팅게일은 토론토가 벨린저에 대해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키어마이어와 OPS 136으로 잘해준 브랜든 벨트를 잡지 않기로 한 토론토는 좌타 외야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좌타 외야수 중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는 벨린저와 헤이워드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론토는 보와 게레로 사이에 들어갈 강력한 좌타자가 필요한데 벨린저가 보, 게레로와 달리 공을 많이 보는 편이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체프먼도 잡지 않기로 한 토론토는 벨린저가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피더슨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고 자이언츠와 1년 더 함께했지만 우한 상대 OPS가 0.894에서 0.786으로 떨어지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피더슨은 타격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피더슨은 지명타자에 가까운 선수이지만 토론토는 바쇼가 중견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토론토가 새로운 외야수로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토론토는 체드 그린이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 15경기 5.25에 그쳤지만 9위를 회복했다고 판단해 2년 2,100만 달러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그린은 내년과 내후년 1,050만 달러라는 꽤 큰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는 감독들부터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감독 최대여인 크랙 카운셀은 매치가 유력해 보였지만 컵스가 하이제킹에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운셀의 연봉으로 데이빗 로스를 해임하고 카운셀을 선택한 컵스는 5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평균 연봉, 계약 규모 모두 역대 최고 대우에 해당됩니다. 메이저리그 감독의 종전 최고 연봉은 조토레 감독이 마지막 양키스 시즌에 받은 750만 달러였습니다. 2007 시즌으로 계약이 종료된 토레는 양키스가 500만 달러에 인센티브 300만 달러가 붙은 1년 800만 달러를 제시하자 거절합니다. 그리고 3년 1,300만 달러 계약으로 평균 연봉을 크게 낮추고 다저스로 갑니다. 그런데 카운셀이 800만 달러로 토레가 2007년에 받았던
750만 달러를 17년 만에 경신한 겁니다. 저는 카운셀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대우하면서까지 영입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이 가장 높았던 감독은 클리브랜드 테리 프랑코나로 450만 달러였으며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350만 달러로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러키는 카운셀을 잡기 위해 550만 달러 연봉을 제안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FL의 경우 최고 연봉 감독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빌 벨리치기 2천만 달러, NBA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몬티 윌리엄스가 1,305만 달러, NHL은 LA 킹스 토드 맥클레런이 500만 달러이고 미국 대학 풋볼은 엘라베마 대학 닉 세이번이 1,140만 달러, 대학 농구는 켄터키 대학 존 칼리파리가 85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감독의 최고 연봉은 이제서야 NHL을 제치게 됐습니다. 카운셀을 컵스에 빼앗긴 매츠는 카를로스 멘도사를 새 감독에 선임했습니다. 멘도사는 양키스에서 15년을 있었고 지난 4시즌은 벤치 코치였습니다. 멘도사가 매츠의 감독이 되면서 샌디에고는 감독 후보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벤지길이 현재 에인절스의 코치임을 감안하면 마이크 슐트 선수개발부서 고문과 라이언 플레어티 벤치코치 중에서 한 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철학적 차이를 이유로 결별하고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걸로 알려진 슐트는 구단 고문인데도 코치처럼 유니폼을 입고 다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레노 감독이 단장에게 슈얼터 같은 베테랑을 데려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던 에인절스는 예상과 달리 슈얼터 선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인절스의 또 다른 후보군은 데린 얼스테드, 토리 헌터, 팀 세먼 등 스타 선수 출신과 벤지길 필드 코디네이터, 그리고 오랫동안 3루 코치로 있다가 다저스로 이적한 디노 이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코나 감독이 은퇴한 클리브랜드는 스티븐 보트를 새 감독에 영입했습니다. 포수 출신인 보트는 현역 시절부터 감독으로 기대가 컸고 본인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트는 지난해 현역 은퇴 후 시애틀에서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맡았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코디 벨린저, 블레이크 스넬, 조시 에이더, 에런 놀라, 맷 체프먼, 소니 그레이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리스 호스킨스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습니다. FA가 되는 선수들에게 상위 125명의 평균에 해당되는 연봉을 줄 테니 1년을 더 함께하자는 의미인 퀄리파잉 오퍼는 지금까지 받아들인 선수가 124명 중 13명으로 FA 제수가 필요한 선수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퀄리파잉 오퍼 선수를 잃은 팀은 보상 지명권을 받게 되며 영입한 팀은 반대로 지명권 손실이 일어납니다. 퀄리파잉 오퍼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이듬해 드래프트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명권 손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즌 중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몽고메리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텍사스는 우승의 주역인 미치 가버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습니다. 르클럭의 옵션을 행사하고 히니가 선수 옵션을 써서 남은 텍사스는 몽고메리와 가버 외에도 아롤디스 체프먼, 마틴 페레스, 윌 스미스, 크리스 스트래튼, 트래비스 젠카우스키, 오스틴 헤지스 등 12명이 FA로 풀렸습니다. 맥스 스태시는 내년 시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반짝 활약 후 에인절스와 3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는 부진했으며 올해는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스태시는 엉덩이 부상도 부상이었지만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시즌을 통째로 놓친 바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스태시에게 연봉을 지급하다가 사치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시즌 막판 제한 선수에 넣는 보기 드문 행동을 취한 바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크리스티안 베탄코트를 웨이버했고 클리브랜드가 클레임을 걸어 데려갔습니다. 오클랜드는 피츠버그가 웨이버한 미겔 안두아를 클레임을 걸어 데려갔습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나고 찰리 모튼과 1년 2천만 달러의
2천만 달러 옵션이 붙은 계약을 했던 애틀란타는 모튼의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모튼은 올해 163이닝 14승 12패 3.64로 선전했지만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해 포스트 시즌을 결장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앤서폴로스 단장은 모튼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1년생 웨인 라이트가 은퇴함으로써 1980년생 리치 힐이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되면 1983년생인 모튼은 벌랜더, 그레인키와 함께 최고령 선발 트리오가 됩니다. 존 모로시는 KBO의 경우 한국 시리즈가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이정우의 포스팅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넘기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정우의 포스팅과 계약은 야마모토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